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병 정렬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 정렬은 두 리스트가 1부터 n까지 있어요. 이거를 1부터 m까지 그리고 n 플러스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 비교해가지고 작은 거부터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다가 다시 정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작 공간을 n으로 두고 여기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끝은 n-n i 플러스 1이겠죠. 네. 만약에 0, 1, 2, 3이면 0에서 3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야지 여기 공간이 3에서 0 빼고 이거를 플러스 1 해야지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고의 표기법은 비고의 n 빼기 i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두 리스트를 합병하는 것은 merge, init list, 그리고 init merge list, I, N, M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렬이 안 된 리스트에서 정렬이 된 멀지 리스트로 합병을 하는 거고요. I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그리고 N 플러스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JKT로 해가지고 J를 N 플러스 1 이게 그 두 번째 그 나눈 거의 첫 번째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N 플러스 1로 하고 이거를 시작을 K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i부터 시작하니까 i부터 m까지 얘의 범위죠. 첫 번째 그 배열에. 그리고 얘는 j가 그 j부터 n까지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가지고 더 작은 거를 이 정렬된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이 정렬된 리스트의 시작이 i고 이 i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해서 아니면 이게 더 j가 더 작다. 그러면 j일 거를 넣어주겠죠?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i가 다 끝나고 j만 남았어요. 그러면 j를 그 마지막 끝난 지점부터 끝까지 다 나머지를 정렬된 리스트에 넣어줘야겠죠? 왜냐면 j는 얘네도 이미 정렬이 됐으니까요. 따로 정렬된 거 비교해가지고 넣는 거니까 네 이렇게 정렬해서 넣고 아니면 뭐 J가 먼저 끝났다 그러면 I의 그 끝 지점부터 I 끝까지 해가지고 다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K 플러스 N-I로 되어 있거든요. 이 K는 합병정렬 인덱스부터 A 더하기 그리고 N. 그래서 얘는 그 정렬된 거의 끝부터 넣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좀 합병 정렬 리스트 인덱스에서 정렬된 순서 어디까지 정렬됐니? 그리고 시작 위치를 빼면 어디까지 그 정렬이 된 위치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네, 완벽하게 설명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합병 정렬. 그래서 입력 리스트의 길이가 1부터 n까지 정렬된 서브 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 개까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 이게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얘가 n개면 로그 n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렬했는지 이 각각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정렬하고 이렇게 4개 묶어서 정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정렬하는 방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기본서 완전 정보 강의 보니까 좀 패스를 하셔서 저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계속 순환하면서 점점 더 정렬해 나간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총 로그 n 단계가 필요하고 각각 또 정렬하는데 또 n개만큼 있으니까 또 n 로그 n이 걸린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각 단계가 로그 n 단계지만 비교는 결국에는 다 n번씩 비교를 하기 때문에 n 로그 n입니다. 순환합병 정렬. 이거는 정렬할 리스트를 두 개로 나눠서 레프트랑 라이트 서브 리스트로 만들고 또 이것을
합쳐서 또 정렬하고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두 개씩 나눠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얘처럼은 이렇게 나눠지진 않죠. 이건 제가 그 K 플러스 I 막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넣어봤는데 뭐 이렇게 각각 3, 4 이렇게 막 나누는 거고요. 네, 순환 합병 정렬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병을 한다. 그래서 얘는 막 레코드를 복사를 했었거든요. 그 앞에 합병 정렬에서는. 근데 얘는 레코드 복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링크 I다. 그러면 그 레코드 I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렇게 링크를 사용하는 배열을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레코드 복사를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리스트 멀지 A 링크 start 1, start 2 배열 A에 있는 chain start 1, start 2를 합병해가지고 그러니까 start 1이랑 start 2라는 그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배열을 둘이 합병해가지고 그 첫 번째 위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위치를 반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렬된 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 합병 정렬입니다. 얘도 그 기본서 완전 정복에서 넘어가서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얘도 순환으로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merge sort element A 얘는 그 링크 I 그 링크 배열이고요. left right로 합니다. 그래서 left가 right보다 큰 경우 그러면 그냥 left를 반환하고요. 아니면 그 mid에다가 left right 나누기 2 해가지고 중괄값을 넣은 다음에 여기도 그 A 링크 해가지고 여기에는 start 1, start 2에 대한 링크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그 각각을 또 나눠가지고 점점 더 나눠서 1까지만 또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정복해가지고 start 1 반환하고 그걸 반환한 거에서 또 다시 합쳐서 정렬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리즈멀트 여기 리스트 멀지에 대한 그런 배열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멀지 배열 A 그리고 링크에 대한 배열 start 1, start 2 해가지고 last 1, last 2 result라는 그런 변수를 할당하고요. 이 start 1 값을 last 1, start 2 값을 last 2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둘 다 일단 있으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st 1이 last 2보다 작으면 이 last 1을 그 last result의 링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last 1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last 1을 이제 이 last result를 last 1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last 1의 링크 값을 last 1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배열을 볼게요. 이 last 1은 10이랑 20이라는 그런 배열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start는 이 14, 20, 30이라는 이런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배열에는 last result, last one, last two라는 이런 그 포인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열이 있는데요. 이 last result 값을 이 10하고 14랑 비교해봤을 때 10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 last result, last one 값을 last result가 이렇게 가리키게 여기다가 last one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last one 값을 이 last result로 해줌으로써 이게 처음이라는 걸 가르치고 이제 이 last one이 처음에 가리키던 10의 링크를 이제 last one으로 해줍니다.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이제는 둘이 비교했을 때 14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이 last 2 값을 last result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last 2를 가리키고요. 이 last 2를 last result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ast result에는 원래 last 1이 들어있는데 이 last 1이 들어있는 last result 값을 last 2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last 2가 이게 이렇게 가리키게. 그러면 이 last 1이
레스트 리절트니까 이 레스트 1이 이 레스트 2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스트 2의 링크가 가리키는 게 이제 레스트 2가 되는. 그래서 이 레스트 리절트를 이제 반환을 함으로써 이게 첫 번째 그 스타트 1을 반환하고 이 스타트 1을 따라가면 이게 레스트 여기 이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된 그런 리스트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트 1을 끝까지 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끝났구나 해가지고 이 링크의 제로를 반환합니다. 네, 이 링크의 제로를 반환을 함으로써 첫 번째 그 레스트 1의 값이 들어있나 봐요. 네. 레스트 제로에다 넣나? link zero is used to be temporarily header. 네, 헤더를 가리니까 헤더를 반환하고 끝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히프 정렬 이거는 일정한 양의 저장 공간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동시에 최악의 경우 평균 연산 시간이 n로그 n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뒤에서 계속 할 건데 로그 n이 이게 히프를 재조정하는 시간이 로그 n만큼 걸리고요. 이게 그 삽입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값들이 n개 있으니까 n로그 n인 거예요. 그래서 정렬은 먼저 n개의 레코드를 초기에 공백 최대 히프에 삽입한 다음에 레코드를 한 번씩 하나의 히프에서 뽑아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히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름차순 배열을 만들 거예요. 최대 히프에서 맨 꼭대기에 들어있는 거는 뭐겠어요? 제일 큰 값이겠죠. 이것을 맨 뒤에다가 놓습니다. 맨 뒤에다가 놓으면 이 맨 뒤에 있는 값이랑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맨 마지막 배열 값을 빼고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뒤에서부터 큰 값이 이렇게 배열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값은 오름차순으로 배열된 그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대 히프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정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이 adjust 재조정할 거다. element A, root n이라는 배열을 할당했어요. Adjust the binary tree to establish the heap. 네, 재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int child root key. 이 root key에는 변하지 않는 root key 값을 넣어줄 거고요. child 값은 계속 탐색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child 값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element temp, 그래서 이 temp에는 a 루트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a 루트의 키 값을 루트 키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hild는 이 루트의 값에 곱하기 2를 해준 걸 child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child가 만약에 전체의 노드 수보다 작다면 이걸 시작할 건데 이 child가 n보다 작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해서 오른쪽이 크다면 오른쪽 값으로 child 값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루트 키가 더 크다 그러면 루트가 자식보다 크면 더 이상 밑으로 탐색할 필요 없지. 얘가 제자리에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child가 더 커요. 그럼 얘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맨 밑에 루트 우리가 히프 정렬을 하기 위해서 최대 히프면 최대 히프의 값이랑 맨 마지막 값이랑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재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재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루트키 값, 내가 여기 루트키 값이 이 child 값보다 작다. 그러면 이 child 값을 위로 올려주고, 왜냐면 여기 둘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려주고 이제 내 자리는 어딘가 하고 밑으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탐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hild 값은 이제 또 밑에 값을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가지고 이 child 값이 아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또 비교를 해가지고 큰 거랑 또 얘랑 비교했는데 얘가 최적의 위치에 있어요. 최적의 위치에 있다면 여기가 제 자리겠죠. 그러면 이 child 값을 나누기 2 해준 게 내가 들어갈 위치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 temp 값을 child 나누기 2를 해서 거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히프 정렬하는 그런 함수는 heap sort element a n 해가지고 ij element temp 해가지고 어디부터 하냐,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5개 있다 그러면 1, 2, 3, 4, 5겠죠. 그래서 이걸 나누기 2한 여기부터 이렇게 탐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조정을 최대나 최소 히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대 히프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게 n개였는데 그 하나 n 마이너스 이게 n-1부터 시작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값이랑 이 루트 값이랑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는 최대로 큰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빼주고 이제 재조정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5번째로 큰 값, 4번째로 큰 값, 3번째로 큰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배열이 완성된 배열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저스 시간은 이 깊이만큼 걸리기 때문에 깊이 시간만큼 걸리고요. 예제 7.7을 보면 이것을 입력 리스트가 26부터 해가지고 잘 정렬된 이진트리가 완성됐고요. 이제 for loop를 한번 돌면서 우리는 이제 최대 if를 한번 만들었어요. 이 첫 번째 for loop를 돌면서 우린 최대 if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7의 b, 그래서 최대 if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7번 반복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반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것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77에서 지금 5랑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여기 있네요. 5하고 77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빼놓고 여기만 가지고 우리는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 5를 비교를 아직 여기다가 넣진 않을 거예요. 그래 넣진 않고 비교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큰 거 61이네. 얘가 더 커요. 그래서 61을 여기다 놓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했는데 48이 더 크고 5보다 더 크니까 48을 여기다 놓고 밑으로 탐색을 또 시작합니다. 15, 1 해가지고 15가 더 크니까 얘가 최대 값이 되는데 5가 지금 뭐예요? 15보다 작죠? 그래서 5가 여기 들어가고 15가 여기 먼저 들어간 다음에 5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죠?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 77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를 또 줄여가지고 61을 이제 맨 마지막에 놓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싱입니다. 해싱. 우리가 정적 해싱을 할 때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요. 해시 테이블은 사전성에 들어가는데 B개의 버킷으로 분할을 합니다. B개의 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S개의 열로 되어 있는데 이게 S개의 쌍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를 우리는 슬롯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키값을 버킷으로 사상을 하는데 이 K값을 그 해시 함수 값에 넣어가지고 어느 버킷에 들어가는지 그 주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키 밀도는 가능한 총 개수에서 몇 개의 쌍이 들어있는지. 그러면 요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슬롯수 곱하기 버킷수는 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총 개수고요. n은 실제 들어있는 양이라서 이렇게도 우리가 키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전쌍을 삽입하려고 할 때 해당 홈 버켓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린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쌍이 삽입할 때 홈 버켓이 비어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를 우린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플로우랑 충돌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1의 예시를 볼게요. 이것은 그냥 뭔 그림이냐면 우리가 코스 뭐부터 C타임까지 넣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근데 우리가 그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A로 시작하는 건 여기다 다 넣고 C로 시작하는 건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A 코스랑 A10 이거는 같은 슬롯 이렇게 버킷에 들어있죠. 얘네를 동거자라 하는데 이렇게 C의 자리에는 chart, cell 이게 들어있는데 clock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C타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꽉 차 있죠. 이것을 우린 오버플로우랑 충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이미 꽉 차는 상태고 이게 충돌은 꽉 차서 충돌이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함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시 함수를 통해서 버켓을 사상시키는 걸 우리는 해싱 기법이라고 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충돌수를 최소화하면, 해시 함수는 우리가 충돌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처리하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키를 해시 테이블 내 버켓으로 사상을 하는 거예요.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최적의 조건, 계산이 쉽고 충돌이 적어야 되는 거, 그리고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해시 테이블이 뭔가 편중되지 않게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계 버켓에 각각 K개에 대응될 수 있는 확률이 모두 같게 B분의 1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균일 해시 함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그 해시 함수로 바꾸려면 이 키값이 해시 함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이게 문자열이나 문자면 되게 이렇게 해시 함수 넣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해시 함수 연산해서 결과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해시 함수에는 제산함수, 중간 제곱함수, 접지함수, 숫자 분석함수가 있어요. 먼저 제산함수는 키값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K를 어떤 정해진 수 D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홈버켓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D가 이런 제산함수가 최상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D는 소수여야 돼요. 그래서 소수는 뒤에 나오겠지만 4J 플러스 3이라는 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전 크기가 증가하면 해시 테이블 크기도 증가를 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중간 제곱함수는 우리가 키를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버킷 주소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의 중간에 있는 적절한 수의 비트를 취해서 홈버켓을 정하는 거고요. 접지함수는 말 그대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된 키를 몇 개 부분으로 나눠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길이가 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가 뭐 이렇게 긴 수가 있다. 그럼 3개씩 나누면 뒤에는 20만 남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각 부분을 서로 더해서 K에 대한 해싱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을 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 이동접지랑 경기접지가 있어요. 이동접지는 이렇게 나눈 것을 그냥 더하기만 하는데, 경기접지는 여기 짝수 번째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ABC라고 되어 있는 걸 12의 A로 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더하는 거고요. 숫자 분석 함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를 정수로 변환하는 거, 우리가 ASCII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스트링이 의미 아닌 정수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변환하는 방법에는 프로그램 8.1과 8.2에 나와 있습니다. 8.1은 하나의 스트링을 의미 아닌 정수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ABC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ASCII 코드로 바꾸면 97, 98, 99입니다. 이것을 각각 숫자로 바꿔서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넘버는 제로로 해놓고 뭔가 가르쳐요. 문자를 가르치겠죠? 그래서 각각을 더해가지고 넘버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스트링을 의미 아닌 정수로 변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밑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하나씩 건너뛴 문제에 대응하는 8비트씩 이동시켜서 합산하는 건데요. 뭐 A, B, C가 있으면 A를 먼저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A를 왼쪽으로 한 번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B를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동시켜가지고 그 자리에다 C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를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는 제로 해놓고 키값이 무엇을 가르치면 각각 가르치는 것에 첫 번째 이거 가르치는 것을 넘버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 그 값이 있다면 이제 8비트 위치를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다음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코드가 있고요. 이런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개방주소법 그리고 체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개방주소법에는 선형조사법, 2차 조사법, 임의조사법이 있는데, 선형조사법은 하나씩 뒤로 이동하면서 빈자리 있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값이 K인 새로운 쌍 하나를 삽입할 때 HT 이걸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버킷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버킷을 만나면 그냥 끝나고 아니면 거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 밀도가 0.75처럼 7.75가 넘어가면 테이블 크기를 늘리는데 그러면 해시 함수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함수를 사용하면 그 재산함수 나누는 그 D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사전 엔트리들은 새로 커진 테이블에 다시 사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8.4는 이 개방주소법의 선형주소법을 사용을 얘는 뭐 이 8.1을 사용을 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for, do, while, if, else function 해가지고 각각 다 더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시 함수 하니까 2, 3, 4, 12, 9, 1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 3, 4, 12, 9까지는 겹치지 않지만 이 12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형수법을 사용해가지고 if 다음에 다음. 그래서 function을 제로 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선형수법은요, S가 1일 때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경우 K를 해시함수 테이블에 탐색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먼저 그 해시함수를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돌아가면서 삽입 위치를 찾습니다. 근데 내가 찾다 보니까 이미 있어요. 내가 넣으려는 값이. 그러면 넣으려는 값? 그냥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탐색하는 값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없어서 내가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없는 상태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코드로 나타낸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HT라고 있는데요. 이 HT는 그 사전상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search int K 선형수법을 사용해가지고 뭐 K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발견하면 그거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할 건데 홈버켓이랑 커런트 버켓을 쓸 겁니다. 이 홈버켓은 일단 고정된 값으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HK 값을 홈버켓 값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형 탐색을 할 거예요. 커런트 실제 지금 자기의 이 홈버켓의 그런 역할은 내가 한 바퀴 돌았니를 확인하는 건데 먼저 홈버켓 값을 커런트 버켓 값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탐색하는 값이 이 커런트 버켓 값이 있고 이 커런트 버켓 값이 HT 그러니까 그 해시 테이블에 있고 내가 가르치는 키 값이 없다면 다음을 탐색해야겠죠. 다음 탐색해야 돼. 그러니까 이 current 버켓 값이 차 있고 내가 찾는 키 값은 아니야. 그러면 다음 값을 해가지고 선형 탐색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내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꽉 찼다 하고 너를 반환해줍니다. 아니면 내가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나랑 똑같은 애를 찾았어요. 그럼 for면에 나오고 그래서 이 위치를 반환해주고 HT의 그 위치를 반환해주고 끝납니다. 이게 선형수법이고요.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위치 탐색을 하면 선형수법 되게 키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2차 조사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다음 뒷거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i제곱을 더하거나 i제곱을 뺀 값의 위치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재해싱 방법이 있는데요. 해시 함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다음 위치 탐색하는 거고 이미조사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법인데요. 체인법은 우리가 이런 선형수법이나 이런 개방주소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해시 값으로 2를 했는데 다음 위치를 계속 탐색하거나 다른 내가 해시 함수 값으로 나오지 않은 값을 아는 위치로 가가지고 내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은 효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 동거자들을 다음 위치로 넣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C에 대한 위치에 넣을 때 늘 자리 없어서 다음 위치 탐색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 공간에 대한 제한 없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게끔 리스트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체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그 원소값을 가르치는 그 해시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 버켓을 가르치는 해시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첫 번째 체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8.4가 그거 체인에 대한 검색이 나와 있고요. 새로운 키 K를 체인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키가 체인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는 삽입할 때는 먼저 그게 K 값이 없다는 전제하에 넣어야 되고요. 삭제를 할 때는 적절한 노드를 체인에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인 검색을 할 때는 K 값이 있다고 할 때 이 노드 포인터 커런트를 해주고 홈버켓은 이 HK 해시 함수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커런트를 그 홈버켓에 나온 해시 함수 값을 넣어주고 커런트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커런트의 키값이 내가 찾는 키값이랑 같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같다면 이것을 데이터를 반환해주고, 만약에 없으면 그 커런트에 연결된 다음 그 리스트 값으로 체인으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맞으면 반환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능은 이런 해시 함수의 성능은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리고 해시 함수가 어떠냐,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 성능이 바뀌고요. 탐색은 결론적으로 ON이 언제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시마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효율적인 이원 탐색 트리입니다. 최적 이원 탐색 트리는 이 절에서는 정적인 원소들의 집합에 대한 이원 탐색 트리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탐색만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 이진 트리를 보면 로그 n만큼의 깊이니까 원래 보통 깊이만큼 벌리니까 별로 이게 제일 효율적이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노드마다 탐색 확률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포화 이진 트리 같은 경우도 최적 이진 탐색 트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탐색 트리의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보통 레벨 수를 비용으로 사용하지만 뭐 탐색 확률을 각각 노드가 갖고 있다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제 10.1은 그 탐색 확률이 다른 경우에 대한 예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10.2의 그림을 보면요. 그냥 높이로 비교를 하면 얘는 1, 2 높이에 따른 그런 탐색 비용을 한다. 그러면 얘는 1, 2, 2, 3, 4. 얘는 1, 2, 2, 3, 3. 딱 봐도 얘가 적게 걸리겠죠?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2.4, 2.2예요. 근데 우리가 탐색 확률을 이 10은 0.3, 얘는 5는 0.3, 25 0.05, 20은 0.05, 15는 0.3으로 했을 때 이것을 비교해봤을 때 얘는 1.85, 얘는 2.05가 걸려요. 그러면 탐색 확률을 비교해봤을 때 탐색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얘가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에 따라서 탐색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 탐색 트리를 평가할 때 널링크가 있는 곳은 자격형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은 원래 트리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외부 노드라고 하고요. 원래 있었던 트리는 내부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널을 탐색했다는 것은 이 내부 노드에 없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 노드라고 하고요. 이런 외부 노드를 가진 트리를 확장 이진 트리라고 우린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외부 경로 길이는
어떤 모든 외부 노드에 대해서 루트로 각 외부 노드까지 경로의 길이 합한 거. 그래서 10에서 뭐 얘까지 가는 거. 그래서 외부 경로 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 경로 길이는 당연히 내부 노드까지 경로 길이를 합친 거겠죠? 여기 파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제 10.2를 보면요. 여기에 대한 이원 탐색 트리의 비용이 나와요. 만약에 이런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런 A, B, C 앞에 똑같은 거거든요. A, B, C, D, E 이거 있는데 여기가 다 7분의 1이라는 그런 확률을 적용한다 했을 때 얘 이 비트리가 가장 제일 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처럼 0.5, 0.1 이렇게 다르게 확률 적용한다. 그럼 이 C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적의 이원 탐색 트리를 결정하는 방법은 만약에 5개의 노드로 하고 이 노드에 각각 그 확률을 주어졌을 때 모두 다 트리를 일단 그 5개 노드로 만들 수 있는 트리를 그려보고 거기에 그 높이마다 또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럼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어떻게 쉽게 구하는지 뭐 나와 있어요. 이건 천천히 알아보고요. 이 노드들을 AN이라고 표현하면 이원 탐색 트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대요. 각 노드를. 그리고 TIJ를 이원 탐색 트리라고 했을 때 그리고 CIJ를 그 TIJ 비용이라 하고 RIJ를 TIJ 루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웨이트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질문인 게 좀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것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겠는 게 이 QI 실패 노드 이게 QI라는 게 AI에 대한 탐색 실패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QI랑 PK 해가지고 그 전체 노드에 대한 실패 확률을 탐색 확률을 더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더해도 비용이 그 가중치가 될 것 같은데 왜 첫 노드에 대한 실패 확률을 더하는지 그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모르겠고요. 이 비용은 PK 그리고 얘는 왼쪽 오른쪽에 대한 그 비용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대한 가중치를 더하면 전체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모르겠는 게 이 PK랑 웨이트 이건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을 이렇게 웨이트 IJ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비용을 해가지고 최소 비용을 그 비용으로 한다 이건데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각도 여기 다 들어올까요? 네, 이거 좀 잘리긴 한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OBST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확률이 주어졌어요. 각 노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적 이진 탐색 트리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드들이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R을 루트라고 하고 주어진 값 2, 4, 6, 8이 있다고 치고 각 키의 탐색 확률을 0.1, 0.4, 0.2, 0.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작겠지만 이런 1, 2, 3, 4가 키값이 2, 4, 6, 8 그래서 그 키값이 2, 4, 6, 8이 각각 탐색 확률이 0.1, 0.4, 0.2, 0.3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4개의 노드에 대해서 어떻게 OBST를 그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노드들을 모두 다 그려봐야겠지만 우리는 되게 똑똑하게 이런 OBST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대각선은 하나의 노드밖에 없을 때 그 비용이 나오는데 얘는 0.1 확률, 0.4의 확률, 그리고 0.2의 확률, 0.3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1, 2 여기에는 그 인접해 있는 그 정렬에 인접해 있는 것끼리만 트리가 된대요. 그래서 1하고 2하고 그 1하고 2하고 노드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적 탐색 확률을 구하려면 이 0.1하고 0.4하고 더한 다음에 그
루트가 되는 거 말고 밑에 자식이 되는 그 아이의 그 확률을 한 번 더 더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각 0.1 만약에 0.1이 그 루트라면 0.1 더하기 0.4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가 만약에 자식이 된다면 0.9가 될 거고 0.1이 자식이 된다면 확률이 0.6이 될 거예요. 그럼 최소가 뭐죠? 0.6이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2가 루트고 1이 그 자식인 그런 확률이 최소다. 이제는 2하고 3하고 최적이 뭘까요? 2 그러면 0.4, 0.2 더하고 0.1을 한 번 더한 게 더 작겠죠. 그래서 0.8이 그 최소 확률이 됩니다. 이제는 이 3은 1, 2, 3을 다 3 노드를 다 고려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필기를 해놨는데 1, 2, 3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루트에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고 3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 더합니다. 0.1, 0.4, 0.2 그래가지고 이제 1, 2 루트인 경우에는 2, 3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2가 루트가 될 수 있고 2의 왼쪽에 3이 올 수도 있고 2의 오른쪽에 3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3의 최소값은 뭐였죠? 2하고 3하고 있을 때 최소 0.8이었죠. 그러면 여기다 0.8을 더하는 경우 그리고 2번이 루트인 경우에는 2가 가운데 있고 1하고 3이 이렇게 가생이? 그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으면 그냥 0.1하고 0.3을 한 번씩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3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3이 루트일 때는 왼쪽에 1, 2가 있기 때문에 1, 2만 있을 때 최소는 뭐였죠? 0.6이었죠. 그러면 여기 최소가 뭐예요? 0.3이죠. 그래서 0.1, 0.4, 0.2, 0.3을 더해서 1이 최소 확률이구나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뭐예요? 2, 3, 4만 뒀을 때 2, 3, 4만 뒀을 때 2가 루트가 될 수 있고 3이 루트가 될 수 있고 4가 루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4랑 0.2랑 0.3을 더한 상태에서 2가 루트라면 최소가 뭐죠? 2가 루트라면 3하고 4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면 0.7이죠. 0.7이고 3이 루트인 경우 2와 4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0.7이에요. 그리고 4가 루트면 2, 3이 왼쪽에 있잖아요. 2, 3이 최소가 되는 0.8이에요. 그러면 2하고 3이 루트가 되는 경우가 최소인데 여기선 숫자가 작은 게 우선한데요. 그래서 2가 루트가 되는 경우 최소다. 그래서 1.6 다 더하면 0.4, 0.2, 0.3, 민 0.7 해가지고 1.6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개 다 했을 때 1, 2, 3, 4 다 했을 때 최저의 확률은 무엇일까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구할 때는 0.1, 0.4, 0.2, 0.3을 다 더해야 돼요. 그리고 1이 루트인 경우, 2가 루트인 경우, 3이 루트인 경우, 4가 루트인 경우를 다 고려해가지고 최소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1이 루트인 경우에는 2, 3, 4를 보면 되겠죠. 1이 루트고 오른쪽이 다 2, 3, 4니까 그러면 뭐였어요? 1.6이 나오겠죠? 그리고 2가 루트인 경우는 1이 왼쪽에 있고 3, 4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예요. 그럼 1이 0.1이고 3, 4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뭐예요? 0.7이죠? 이거 다 더하면 0.8이에요. 3이 루트인 경우에는 3이 루트고 1, 2가 자 보이나요? 1, 2가 왼쪽에 있고 4가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0.6 더하기 0.3, 0.9예요. 4가 루트인 경우에는 4가 오른쪽에 있고 1, 2, 3이 다 왼쪽에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가 뭐였어요? 1이었죠? 이거 다 해가지고 최소가 뭐예요? 0.8, 2가 루트인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더하면 얘네끼리 다 더하면 1인데 0.8 더하니까 1.8이겠죠? 그래서 1.8이 최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나요? 이제 AVL 틀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네요. 여기까지 일단. 네. AVL 트리의 목적은 동쪽 원소들의 집합도 이원 탐색 트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원 탐색 트리는 아까 전에 앞에 정적 집합이었잖아요. 이제는 동적인 원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삽입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원 탐색 트리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알파벳 순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얘는 되게 균형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삽입을 하면 되게 균형 트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게 뭐였죠?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해야지 탐색 시간과 탐색 시간이 최소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동적으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AVL 트리. 그래서 AVL 트리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AVL 트리의 특징은 첫 번째, 동적 검색을 로그 n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키를 로그 n 시간 내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는 결국 균형을 이룬다는 사용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 트리는 왼쪽이랑 오른쪽 높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왼쪽이랑 오른쪽 그 높이 차가 1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브트리 높이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가 높이 균형 이원 탐색 트리를 유지하는 과정을 이제 10.11을 보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각 노드의 숫자는 숫자의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 차를 나타내는 균형 인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죠? 1을 넘으면 그 절대값이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이를 넣었어요. 이걸 알파벳 순이기 때문에 말치보다 메이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니까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노벤버가 넣었어요. 노벤버 오른쪽에 들어가는데 균형 인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RR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RR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메이가 가운데로 왔어요. 그래서 균형 인수 000으로 맞춰졌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이것을 주의해야 될 점은 삽입된 이 노드부터 균형인수 풀마 2를 가지면 가장 가까운 조상 노드에 대해서 이런 회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유의해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거스트를 넣었는데 어거스트는 왼쪽에 들어가고 균형인수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A-프로를 넣으면서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2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가 된 이 삽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2를 회전시킵니다. 얘는 LL이니까 LL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enuinely 넣습니다. genuinely는 왼쪽에 넣는데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얘가 플러스 2가 됐죠. 삽입한 노드에서 조상인 것 중에 제일 가까운 플러스 2 얘를 회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멀치가 위로 올라가고 어게스트 왼쪽, 메이를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재조정을 합니다. 이걸 LR 회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마스라는 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마스는 재조정을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야겠어요? 이 메이의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메이보다 작지만 멀치보다 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만 재조정을 해준 다음에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시 이원 탐색 트리를 이원 탐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insert December를 넣으면 아무 반응이 없지만 이 줄라이를 넣어도 균형이 오히려 맞아졌어요. 이제 favor를 넣습니다. favor를 넣으면 얘 균형 안 맞죠? 그래서 얘에 관한 뭐예요? RL 회전을 합니다. RL 회전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이원 탐색해서 적절한 자리에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뭐 DEA 다라는 C, D 뭐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어거스트보다 커요. 하지만 이 디셈버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준을 넣을 거예요. 준 넣으니까 이 루트가 잘못됐어요. 루트가 플러스 2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젠을 위로 올리고 디셈버, 멀치를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는 또 재조정을 해줍니다. 옥토버 넣으면요. 옥토버 넣으니까 여기 잘못됐죠. 제일 가까운, 내가 삽입한 거에서 제일 가까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가진 애를 가져가지고 여기다가 또 해줘야 돼요. RR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September를 넣어줄 건데 September 넣어주면 아무 뭐 이상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에 봤듯이 LL 회전, LR 회전, RR 회전, RL 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의 경우 LL 회전, RR 회전은 단일 회전이라고 하고 LR 회전, RL 회전을 이중 회전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는 회전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회전을 한 것과 전후가 삽입 그 노드 높이가 그 트리의 높이가 같아야 되고요. 균형 인수가 변하는 노드는 오직 그 회전에 포함된 그 노드들 서브트리에 포함된 노드를 뿌립니다. 보세요. 얘네만 이렇게 또 얘네만 숫자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까지 다 연관이 되나봐요. 그래서 얘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뭐 또 보면 얘만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LL 회전은 아까 전에 봤듯이 LL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얘를 루트, 얘를 오른쪽, 얘를 왼쪽으로 해주고 나머지 서브트리는 적당한 위치에. 그래서 얘는 얘보다 크고 그리고 A보단 작으니까 여기다 두고 얘는 원래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LR 하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지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 C라고 하네요. C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나머지 애들도 서브트리도 적당한 위치에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AVL 삽입이랑 Left Rotation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AVL에서 삽입을 할 때는 AVL Insert, 그래서 Parent X Unbalance 불균형 확인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노드가 없다. 그러면 불균형이 사실이다 하고 노드를 할당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탐색을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 위치를 찾았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닌가? 아니군요. 여기는 공백이면 그 불균형을 사실로 해주고 노드를 할당해주고 이제 부모의 왼쪽과 오른쪽을 널로 해준 다음에 BF 맨 처음 공백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넣었으니까 여기다 0을 넣어주고 이제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탐색하러 갔는데 나의 키보다 이 페렌트의 그 애가 더 커요.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불균형이 그래서 그 왼쪽에 넣어줍니다. 이 왼쪽에 넣어줬는데 거기다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불균형이 됐어요. 넣었더니 불균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모 값이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그리고 1이냐에 따라서 부모 어떤 그 역할을 해줄 거냐. 그러면 일단 부모의 그 BF 내가 넣었더니 BF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내가 왼쪽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unbalance는 false로 해주고 break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 부모가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왼쪽에 들어가니까 2 빼기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F는 1이 되고 브레이크가 됩니다. 아닌 경우에 내가 더 크다. 이게 둘 다 아닌 경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BF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LL 회전을 해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LL 회전 부모의 BF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더 큰 건데 그러면 left rotation 여기다 넣어주면 균형. 아하, 이게 그 1이니까 제가 좀 착각했어요. 이 부모의 BF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하나 그 왼쪽으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삽입했어요. 그럼 LL 회전이니까 그것을 또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커요. 그럼 오른쪽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일단 넣었어요. 그랬더니 불균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그 균형인수 값을 봅시다. 그래서 균형인수 값이 1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있는 건데 1이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을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넣었어요. 그럼 이때 넣었으니까 균형 맞춰주니까 BF를 0으로 바꿔주고 이제 균형 맞춰졌어. unbalance는 false야 이라고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그 부모의 BF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해요. 자꾸 헷갈려요. 이 케이스가 0인 경우에는 이미 균형된 상태에서 오른쪽 하나 더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고 끝냅니다. 케이스 0, 케이스 마이너스 1. 이 부모의 그 노드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있는 건데 여기에 오른쪽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면 RR 회전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이 경우가 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내가 그 parent의 데이터 값이 내 키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unbalanced false로 하고 the key is already in the tree. 이 키가 이미 트리에 있어요 하고 나옵니다. 이 left rotation 이거는 LL 회전을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부모랑 unbalance 그래서 그 증손 자식 해가지고 부모의 왼쪽에다가 애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었더니 1이에요. 그러면 내가 넣었더니 자식이 1인데 그 자식의 자식의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값을 네,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이런 트리가 있었는데 그 자식의 오른쪽 값을 이제 BR 값을 어디다 넣어줘요? 부모의 왼쪽 값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LL 회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LL 회전을 했으니까 이 B가 부모로 가고 이 BL 값을 여기 들어가고 A 값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서브트리를 어디다 넣을 거냐라는 사실인데 그런 코드인데요. 그 자식의 오른쪽에 A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의 left child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제 뭐가 돼요? child, right child. 부모가 이 child의 right child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 parent의 BF는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밑에 애가 또 없나 봐요. 그리고 이 child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child BF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 애가 있었던 경우. 아닌 경우 LR 회전을 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LR 회전을 하면 내 오른쪽에 그 right child 값을 그 증손자에 넣어주는 거예요.